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영역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역 태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영역 태그를 보조하는 더 이제 좋은 형태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HTML5에서 새로 추가가 된 태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역이라는 그런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자, 네이버 사이트 자, 위에 그리고 중간 그리고 하단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위에는 헤더, 뭐 중간 여기는 뭐 섹션 그리고 마지막은 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주 영역과 즉 컨텐츠 영역과 그리고 사이트바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큰 그런 레이아웃만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위에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영역, 하단 영역,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기다가 명칭을 붙여보면 자, 위쪽은 헤더, 그리고 아래쪽은 부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영역들은 섹션 D라는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기존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블록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div 태그를 이용을 했죠. 자, div 자, 이 부분이 헤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단 그리고 이 부분이 부터가 되겠죠. 자, 각각의 div들은 이렇게 헤더들은 구분이 되지가 않으니까 뭐 id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하셔서 아마 영역을 구분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죠. 자, 마지막에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명칭을 잡아서 구분을 하셨을 거고요. 자, 중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영역과 그리고 사이트바 영역이 있으니까 자, 컨텐츠 영역과 그 다음에 사이트바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잡아서 이제까지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형태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이제 HTML5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 div 태그 대신에 새로운 태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지우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연속을 해서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섹션, 그리고 부터. 자, 섹션 안에는 두 개의 섹션이 있죠. 하나는 콘텐트,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우리가 사이트바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 id라든지 클래스를 좀 많이 줄였고요. 첫 번째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div 정도만 되어 있을 때, 자, 지금은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가 뭐 좀 맞습니다만, 이게 말아질수록 이 닫은 div가 도대체 얘가 어디서 닫은 div인지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부분으로 고치게 되면은, 그러면, 아, 얘가 어디서 닫힌 태그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멘틱이라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시멘틱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자, 시멘틱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게 바로 시멘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자, 아까 네이버를 보시면,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이 부분은 광고구나, 이 부분은 실제 내용이구나, 이 부분은 헤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 바구나, 라는 거를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자, 이렇게 배치가 된 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얘가 뭐야? 얘나 똑같은 하나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얘가 내비게이션이고 얘가 광고고 뭐 얘가 글이고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웹 접근성, 즉 장애인분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취지의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하신 분들만 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주 목적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들도 컴퓨터가 이 웹사이트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생기냐면, 제가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뭐 여러 군데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하나면에다가 모아서 저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전되는 것들을 말아줄 것입니다. 자, 컴퓨터가 우리가 만든 이 사이트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컴퓨팅,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발전이 된 게 이제 이 시멘틱이라는 기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멘틱 기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자, 이 div와 헤더, 섹션, 이 푸터라는 애들은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 똑같고요. 둘 다, 셋 다, 뭐, 전부 다. 자, 블록 요소 이거 똑같고요. 동작되는 거 똑같습니다. 단지, div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애들이고요. 헤더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아, 이 부분이 헤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헤더는 바디에 대한 헤더, 즉 웹페이지 전체에 대한 헤더로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전체에 대한 푸터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섹션 밑에 자 헤더를 하나 더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헤더는 이 섹션에 대한 헤더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헤더, 푸터 이런 애들을 반드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요소에다가는 다 넣어주시면 그러면 컴퓨터는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죠. 그 외에는 div와 동일하다. 자, 그럼 이러한 영역 요소들은 크게 어떤 게 있느냐? 자, 헤더, 부터,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내비. 자,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영역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헤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영역에 자, 첫 부분에 위치를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푸터는 끝부분에 위치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섹션은 뭐냐? 자, 논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아까처럼 사이드바 혹은 컨텐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때 이 섹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티클은 뭐냐? 아티클은 자, 우리가 작성을 한 실제 메인 내용들, 글들은 다 이 아티클 아래다가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글을 제목, 여기다가는 제가 지금 뭐 제목 태그와 그 다음에 p 태그, 내용 태그만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그림이라든지 다른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어사이드는 뭐냐? 자, 주요 내용을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섹션이 되겠고요. 내비는 우리가 메뉴바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메뉴바라고 불리는 내비게이션들. 자, 페이지 내에 이동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들이 위치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해를 하게 되고요. 도저히 얘네들로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모르는 영역이다 할 때는 이제 div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iv 태그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바로 HTML5에서의 결합된 그런 영역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빼놓도록 하죠. 자, 섹션 컨텐트 부분을 한번 세분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보통 세분화가 이제 또 되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될 것입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섹션이 3개가 들어가고, 등등 들어가고. 자, 이거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은, 자, 먼저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위쪽 영역. 그 다음에 중단 영역. 그리고 마지막 영역.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첫 번째 영역에는 글이 3개가 있죠. 아까 제가 복사를 한 거를 가져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자, 뭐 글이 또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에는 글이 4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록 리스트 있는데 리스트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한 이런 형태에 대한 그런 세부 스타일링이 됐고요. 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div 태그를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아보기 쉽고 구분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태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도 우리가 UL, LI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각각의 메뉴들 LI 태그 안에는 A 태그를 통해서 어느 곳이 링크가 되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바까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형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영역 태그들을 반드시 익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